예, 보신 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단 끝났습니다.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앞으로 이 징계위원회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 징계위원회 9시간, 꽤 긴 시간 열리긴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네요. 맞습니다.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. 절차적인 문제를 윤 총장 측이 계속 문제를 삼고 나왔고 일단은 징계위원회 7명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 장관은 빠지고 차관은 참석. 하지만 이제 위원장을 외부위원회에서 맡게 되는 구성이 이제 오늘 확인되면서 이 기피 신청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된 거죠. 예. 그런데 무려 5명의 징계위원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이 앞부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요. 아마 이제 제대로 심의할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 가장 큰 쟁점 역시 그 판사 사찰 의혹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동안 계속 양측 입장이 맞서 왔는데 오늘 징계위에서는 어떻게 논의됐을까요? 네, 징계위에 들어간 비위 의혹은 이 추 장관이 청구한 데 따르면 6가지입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, 이게 사찰이다 아니다 논란은 있습니다. 양쪽의 입장은 팽팽한데 사찰이라면 이것은 징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. 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사안인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 이 재판으로 친다면 일종의 변론이죠. 이 사안에 대한 입장. 한쪽에서는 이것은 엄중한 문제이고 사찰에 해당한다.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은 일상적인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검사들의 활동의 일환이다. 이 충돌했고요. 여기에 대한 결론은 앞으로 내려질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데 오늘 윤 총장은 징계위에 안 나왔습니다. 네.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? 네, 아침까지 확인되지 않았었죠. 그러다 8시가 되기 조금 전에 속보로 불출석한다는 확인이 이루어졌고요. 이 대검에 출근을 했고 저녁에는 또 지인의 빈소를 찾기도 했는데 자, 윤 총장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. 물론 본인이 나가서 당당하게 소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징계위 자체가 부당하다고, 위법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출석하는 것 자체가 징계위원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불출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징계위가 시작되자마자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했어요. 네.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 삼은 걸까요? 네, 이제 아주 법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제척이 됩니다.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이 청구권자 입장이거든요. 피청구된 이 윤석열 총장과 직접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제척이 됐고요. 그럼 6명의 위원 중에서 외부 인사 1명은 스스로 부담을 가지고 불참을 했습니다. 5명이 됐는데 이 중에 대검 반부패 부장을 맡고 있는 신성식 검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기피의 이유를 윤 총장 쪽에서 서면 제출하면서 된 거죠. 예를 들면 지금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해서 지금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었다.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.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에 이 사찰 관련 문건을 반부패 부장으로 받아봤고 이것을 제보했다는 정황이 있다.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문제. 나머지 2명의 이제 법조계 인사, 법학 교수들은 또 민주당과 이런저런 관계가 있으므로 이 편향적일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피했는데 사실 지금 심재철 이 검찰국장은 빠졌지만 스스로 회피를 했는데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 측에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앞으로의 심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윤 총장 측이 계속 이렇게 그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면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징계위원 구성이라든가 기피 신청 절차 다시 한번 따져볼 수도 있는 겁니까?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 징계위 자체에서 따질 가능성은 없고요. 오늘 시작이 됐고 다음 주 화요일 2차 회의가 열리고 2차 회의가 끝일지 3차 회의까지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행정법원에서 징계위의 결정이 나면 이 일종의 또 이 번복하는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을 때 법정에서 이 적법성이 따져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어쨌든 징계위원회는 15일 날 재개되는데 15일에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될까요? 이게 15일에는 끝나지 않겠는가. 사실 오늘 끝났어야 하는데 2차까지 간 것은 물리적 시간 부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. 2차로 끝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. 왜냐하면 증인을 7명 시청했고 윤 총장 측에서만 1명을 추가해서 8명 증인인데 징계위는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. 추미애 장관이
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. 예. 증인 다 받았고 다음 주 15일에 그러면 증인들에 대한 진술 청취만 해도 또 한 9시간, 10시간 걸리지 않겠는가. 그렇다면 결국 징계위원 4명이 심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예. 그렇기 때문에 혹시 3차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어쨌든 15일이든 15일 이후든 그 징계가 내릴 그 징계 수위에 따라서 그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. 네, 엄청나죠. 예. 예를 들면 지금 이 혐의가 없음,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부결이 돼버리면 이건 추미애 장관이 청구한 징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추 장관 책임론으로 흘러갈 거고요. 또는 경징계, 견책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해도 이 징계를 내리려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냐 하는 또 책임론 나올 겁니다. 다만 중징계, 감봉 가능성은 좀 약해 보이고요. 정직이나 면직이나 해임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헌정사상 초유의 또 검찰총장의 직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